아휴, 힘들어. 자, 이제 사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사채는 여러분들 용어를 좀 먼저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맞죠? 110페이지 맞나? 요거는 110페이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발행이 되어 있는지는 11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죠? 110페이지 맨 위에 있을 거 꼭대기. 자, 요것도 말 문제로 잘 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뭐고, 시장 이자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밑줄 좀 칠게요. 사채는 워낙 용어가 중요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08페이지 갑니다. 자, 108페이지 맨 아래 가시면 가로 1번 사채의 가격 결정 요인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액면가액이라고 있죠. 액면가액이 만기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이에요, 밑줄.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기재한 금액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들 액면 금액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만기에 이 금액 갚을게 라고 하는 게 액면 금액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 보이세요? 제목의 밑줄.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자, 그리고 들어보셔야 돼요. 화면이란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채 분계를 왜 어려워 하시냐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로 자꾸 생각하셔서 그래요. 진짜로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생각하시니까 사채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하세요. 맞죠? 그래서 사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려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왜 난리 나는지는 제가 논리적으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알죠? 일단 그 논리적 설명을 이해하시려면 요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알죠? 자, 좀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무자예요, 무자. 돈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일단 채권자라고 큰일 난다. 맞죠? 채무자예요.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투자자들한테 채권자한테 조달하는 건데 어떤 채권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채권자를 특정하다 보니까 이자를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2%의 이자를 돈으로 줄게요 라고 약속하는 이자를 우리가 액면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이자다라고 해서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또는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준다라고 해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해요. 알죠? 그래서 밑줄 동그라미 2번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밑줄. 자, 발행회사가 채무자죠. 사채 발행하는 회사.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핵심 요거예요. 사채의 액면가액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을 우리가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손가락 친 걸로 보면은 이 말이에요, 이 말.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하고요.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실제로 돈으로 주고받는 이자 있죠. 돈으로 주고받는 이자를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액면가액, 액면 이자율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는 시장 이자율이 없는데요. 시장 이자율은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장 이자는 우리가 이제 채무자 있죠. 사채 발행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있죠. 채무자에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에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 이 이자는 좀 줘. 요구하는 이자율을 엄밀히 얘기하면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채권시장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야 새끼야 이 정도의 이자는 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데 우리는 어떻게든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사채분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자율하고 유효이자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이자율.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에 은행에 지급해야 될 이자율. 됐죠? 그리고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안 빌려줘, 돈을. 안 빌려주고 은행에 그냥 예금한다면 받을 이자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맞죠? 요게 이해는 좀 더 빨라, 요거보다. 채무자에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보다는요,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그리고 가급적 요건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까 했던 현금흐름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 EX 예를 들어보면 내가 20X1년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사채를요 1월 1일 날 발행해요. 알죠? 알죠? 없어. 4월 1일 날 그런 거 없어. 쉽게 되려고. 1월 1일 날 액면가액 100만 원. 제가 든 사례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인 사채. 만기는 3년. 3년. 액면 이자율은 8%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8%를 발행했대요. 지금 시장이자율을 설명 안 드린 건 지금 어떤 발행이 되는지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시장이자 여기다 안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흐름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려보셔야 돼요. 현금 흐름을. 그려보시면 요게 X1년 1월 1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X1년 12월 31일이 되는 거고. 뭐 뜬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다음에 요때 X2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만기가 3년이니까 X3년 12월 31일. 그럼 우리가 이자는 당연히 1년 지나야 이자인 거잖아.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니까, 이자니까 요거예요. 액면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곱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액면 이자를 곱해서. 요게 8만 원. 그죠? 이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액면 이자라고 해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걸 액면 이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액면 이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랑 사채를 매입한 회사가 서로 간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 8만 원. 이자. 8만 원. 만기가 3년이니까 매년 말 8만 원씩 3번 이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액면가액은 만기에 한 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0만 원. 요건 액면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액면 이자를 액면 금액으로 나누면 액면 이자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응? 됐죠? 이렇게. 예. 그럼 딱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 근데 사채는 언제 발행해요? 이때 발행은 사채는 이때 발행해요. 사채 발행은 요 날에. 요 날 하니까 아까 현재 가치 개념으로 따지면 요 사채 발행할 때 얘는 1년 뒤에 8만 원 주는 거고 이자를. 얘는 2년 뒤에 8만 원 주는 거고 얘는 3년 뒤에 8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년 말 현금 흐름이 3번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연금이에요, 연금. 그죠? 굳이 해석한다면 내가 매년 말 8만 원씩 3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X 1년 1월 1일자 요때 얼마에 발행할지 결정하는 거니까. 맞죠? 요게 좀 있다가 연금의 현재가치 구하는 거고. 맞죠? 근데 얘는 액면 금액은 현금 흐름이 매번 있어요? 아니, 한 번 있어요? 한 번? 한 번 있죠. 그럼 얘는 X 1년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죠. 그럼 3년 뒤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잖아. 사채 발행자는. 100만 원 주기로 했고 이자율은 좀 이따 어떤 이자를 쓰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 이자율을 우리가 나누기 한다면 맞죠? 나누기 한다면 얘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액면 금액은 우리가 일시금의 현재가치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 오케이? 느낌만 잡으시는 느낌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액면 발행 있죠? 액면 발행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 이자를 주겠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즉, 우리 아까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액면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래요, 채무자래요? 채무자예요. 그럼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채무자가 이자 정해요?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2%. 그럼 어떻게 돼요? 경비원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제 친구가 그거 하거든요. 그 뭐지 은행에서 맞나? 뭐라고 하지? 총 이렇게 차고 그 총 아무튼 그 있어 아무튼 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하거든요. 맞죠? 그럼 두들 맞는 그때부터 이제 총으로 맞는 총으로 알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자를 못 정해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근데 사채 발행은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요. 거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자를 정하는 거예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예. 아무튼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맞죠? 근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다를 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 이자율이 이제 두 번째로 정해지는 거예요. 요게 실제 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의 순서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든 사례가 액면 이자율이 8%잖아요. 맞죠? 근데 시장에서도 이자를 8%를 준대요. 시장에서 야, 이자 8% 줘? 라고 하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8% 줄게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얼마에 발행하면 되냐면 똑같이 100만 원에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의 이자율이라 생각하는 게 낫다라고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그냥 사채를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얼마에 발행될지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빌려드리면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빌려드리면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은행에 저금해도 제 입장에서는 채권자니까 제가 은행에 저금하는 거지. 은행에 저금해도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또 이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또 엇나간 생각하신다? 뭐냐면 선생님 은행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제발. 맞죠? 여기 그런 거 사기치면 안 된다, 여기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고요. 자꾸 이제 은행이 안전하긴 한데, 여기 삼성전자라고 생각해줘요. 알죠? 8만원, 그러면 은행에 저금해도 똑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만원 똑같이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당연히. 누가 내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이해만 하려고. 자, 이제 할인 발행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할인 발행은 뭐라고 배우셨냐면 우리가 사채의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사채의 발행가액, 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 처음 들어?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 자, 보세요. 자, 액면 이자율은 8%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려드리면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빌려드리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은행에 100만 원 저금하면 어떻게 받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은행에 저금하면 여기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2만원씩 3번을 적게 받아요. 시장보다.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그러니까 은행에 100만원 예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빌려드릴 때 2만원씩 3번을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적게 받으니까 그것만큼 사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해줘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이 되냐면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잖아요, 시장 이자가. 은행에 저금할 때의 이자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사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죠? 떨어지니까 할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줘. 지금은 좀 이따가 현재 가치에서 증명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좀 지우고 이제 좀 색깔 맞추기 위해서. 자, 이제는 어떤 거냐면, 자, 액면 이자율은 8%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 이제 몇 프로냐면, 주황색으로 할게요. 6%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려드리면 똑같이 8만 원, 8만 원, 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6만 원. 6%니까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 이제. 6만 원, 6만 원, 6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 은행에 저금하면. 그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릴 때 2만 원씩 3번이니까 6만 원에 현재 가치 안 하면 현재 가치를 안 하면 6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요. 더 받으니까 그만큼 사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매력적인 사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은행보다 더 주는 이자만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할증 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액면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이 된다.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이거는 매력이 정말 떨어져요. 시장보다 이자를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 현재 가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이자보다 액면 이자율이 커요. 그러면 시장보다 이자를 더 주는 거잖아요. 더 주니까 이 사채는 매력적인 사채이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다.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발행이 되는지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아셨죠? 자, 우리 쉬었다가요. 4시 20분에 4시 20분? 4시 20분에 여러분들 사교시 할게요. 좀 힘내세요, 여러분들. 저도 힘낼게요. 제가 힘내는 거 여러분들이